지금은 오후 2시 22분. 일단은 뭐야? 잠시만, 뭐야? 뭔데? 깜짝이야. 머치도 말을 할 수 있었구나. 몰랐네. 자, 암튼 사실 커밍아웃을 하자면 저는 사회고고학을 들어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고고학보다는 요런 데 더 관심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회고고학 말고 저는 문화재 보존과를 너무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재 보존과학이랑 관련된 서적이 얘랑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막 가지고 왔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이거를 사실 좀 먼저 읽었어요. 그간 업로드를 안 했을 때 동안. 근데 서론부터는 그래도 여기 유튜브로 진도를 나가고 싶어서 서론 전까지 이렇게 읽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책을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라고 해가지고 이오희라는 이름이 이쁘신 저자분이 쓴 건데 근데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아무튼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분이 지금 밟은 절차가 너무나 존경스러운데요. 아무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서론, 제1장 서론.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낫겠다. 어느 국가나 민족을 막론하고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왔다. 문화재는 문화의 바탕에서 독립된 국가를 지키려는 자주정신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창조정신이 생산한 국가문화재산을 의미한다. 오케이, 잠시만요. 저자가 생각하는 문화재는 자주정신, 그리고 창조정신, 이 두 가지 정신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생산한 국가문화재산을 문화재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우리나라도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찬란한 민족문화를 이룩하였고 보배로운 문화재를 많이 생산했다. 선조가 후세에 남기는 가장 큰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이 문화재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자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천이기 때문에 소중히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제작 기술의 조사는 그 민족의 성격, 예술성, 발전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이유로 자국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는 고대사 및 미술사를 연구하는 목적 외에도 암시적으로 민족 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점도 없지 않다. 사실은 저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저 사실 우리나라 민족 문화에 대한 우월성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대단하다 생각하고 다른 외국의 뭐 버금가는 뭐 어떤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문화재라던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희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베이스가 조금 마인드셋으로 깔려져 있어야지 이런 문화재 보존에 관심이 가게 되는 건가 봐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거든요. 아무튼 고대로부터 동물과 달리 인류의 문명이 발전한 데에는 도구와 언어 그리고 불의 사용을 들 수 있다. 그쵸? 우리는 동물과 달리 도구를 쓸 수 있었고요. 언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한 사람이잖아요. 가봅시다. 인류는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도구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는 유기물과 무기물은 기본으로 한 순수 재료에서 복합 재료로 변천해 왔다. 이를테면 인류는 돌과 뼈, 목재 등 자연의 재료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50만 년 전에는 불의 사용을 알게 되면서 차례로 토기와 도자기를 만들었다. 또 그 후에는 금속의 사용을 통해 새로운 문명의 장으로 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즉 문화재는 선조들이 사용하다 남긴 물적 재산일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정기와 얼이 스며 있는 정신적 재산으로 민족의 정체성과 과거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예술적 배경을 담고 있는 정신, 문화, 과학기술이 집결된 고부가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다. 너무너무너무 공감합니다. 문화재는요, 물적 재산뿐만이 아니고 정신적 재산까지도 스며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대단히 있는 거예요. 이 저자랑 저는 이미 통했습니다. 설레네요. 자, 그 다음 선진 문화 국가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과 연구,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는 모두 민족 문화의 근간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이다. 맞아요. 문화재를 보존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류가 발전해오면서 사용했던 당대의 최고 하이텍 기술 개발품을 과학적, 인문학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미래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활동의 소산물로, 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메시지로서 정보를 정확히 보유한다면 과거와의 교신이 가능해지고 이때 얻은 정보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미치겠네 정말. 너무 나랑 통하는데. 보존 보호해야 되는 필요성은 문화재를 정말 미쳐버리겠네. 그리고 그 문화재에서 창조적 정신을 얻어 새로운 문화를 끊임없이 창조하기 위해 문화재는 특히 잘 보존되어야 한다. 진짜 저 너무 소름 끼치는 게요. 제가 그 고3 때 이제 입시 원서 넣을 때 자소서 저는 벌써 또 이렇게 내가 몇 살이라고 또 이렇게 벌써 요즘 애들이랑 세대 차이가 나냐? 화나네. 암튼 저는 자소서 세대거든요. 요즘 애들은 자소서가 뭐 없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암튼 저는 자소서를 썼는데 그 자소서에 제가 쓴 내용이 정확히 이 이호이 저자가 서문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전 절대 뺏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똑같은 말을 제가 자소서에 썼어요. 과거, 미래, 현재를 이어주는, 그리고 이거는 물질적 자산뿐만이 아니고 정신이 깃들어 있다, 얼이 있다. 와, 저 진짜 이렇게 자소서 전부 끝장나게 잘 적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암튼 어디까지 했지? 세계 각 국가의 독자적 문화는 그 민족의 특이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재로 서로 대등한 상황 속에서 존경과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그쵸. 당연하죠. 존경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문화재는 각 민족의 문화유산인 동시에 세계의 문화유산이기에 국제연맹 교육과학문화기관인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의 문화재를 중요시하여 민족의 역사를 세계 민족의 문화적 소산으로 보호하고 후세에 전한다. 이러한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국제정부조직 IGO 기구는 1945년 11월 런던에서 37개국이 참가하여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46년 11월에는 20라고 하면 안 되죠. 20개국이 비준하여 헌장을 발효해 유네스코를 발족시켰다. 좋습니다. 문화재 보존과학이란 학문이 근자에 들어 세인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은 문화재 보존과학을 낯설어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경로를 살펴보면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세품과 고고학적 발굴조사로 출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 문화재는 각각 놓여있는 주변 환경과 오랜 세월 속에서 자연적, 환경적, 인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 맞아요. 자연적 안에는 괄호 열고 물리, 화학, 생물학적 피해, 환경적에는 괄호 열고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 인적은 괄호 열고 인간에 의한 피해입니다. 아무튼 이런 손상된 문화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전통기술과 현대과학기술을 잘 조화시켜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데 이를 연구, 조사,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과학이다.
그럼요. 다시 말해, 문화재 보존과학은 무엇을, 누가,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 죄송합니다. 간호해, 현재에서 미래로 잘 전달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인 것이다. 자, 문화재 보존과학은 병든 문화재를요, 보존과학자가 과학적 전통적 방법을 짬뽕시킨 방식으로 치료 처리하고요, 관리해서 현재에서 미래로 후세한테 전달해 주는 것을 다루는 학문을 문화재 보존과학이라고 합니다. 문화재 보존과학은 인류가 남긴 유형 문화재 그 자체가 보존의 대상이 된다. 여러 환경에서 손상되고 파손된 문화재를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을 응용하여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민족의 문화재로서 물적, 정신적 가치를 높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과업 중 하나이다. 그리고 각 시대의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진 작품에서 그 시대 기술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밝혀 미래 문화 창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물적 자료를 정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연구하는 것도 문화재 보존과학이 다루는 영역이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과학이란 단순한 수리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접목한 종합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또 제가 여기서 제 학창시절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문이과 통합 세대였어요. 문이과 통합 세대라서 제가 2002년생인데 문이과 통합 세대인데 되게 특이하게 제가 현역으로 수능을 쳤을 때는 문과 이과를 선택을 해야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신기한 저희 때가 딱 그 신기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을 해서 배웠는데 수능을 치는 거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저희 밑으로는 다 다시 문이과 통합이 됐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실 문화재 보존과학이 여기서 인문과학, 자연과학이 섞인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제가 좋아했던 과목들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저는 문이과 통합형 그 인간이거든요. 좋아하는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문과, 이과 선택할 때 솔직히 조금 힘들었거든요. 과학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긴 조금 슬픈데 수학을 잘하진 못해요.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 과학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솔직히 이과에서 수학을 못하면은 조금 마이너스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문과를 선택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또 이과적 성향이 이렇게 올인돼 있는 건 아닌 게 미술 좋아하고 영어 잘하고 좋아했고요. 국어도 좋아했고 그냥 국어는 우리나라 거라서 너무 좋아했고요. 우리나라의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저 문법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역사, 한국사 진짜 좋아했고요. 아무튼 과학도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지금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어디까지 했니? 보존과학의 기본 연구로는 1번 문화재 보존 처리와 복원 기술 및 재료에 관한 조사 연구 2번 문화재 재질 및 구조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 3번 과학적 조사 연구를 통한 과학기술사 규명 4번 문화재 보존 환경 조사 연구 이렇게 있대요. 인류가 남긴 문화재는 비슷한 건 있으나 똑같은 건 없다. 따라서 잘못된 보존은 오히려 문화재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 처리 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현재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는 과학적 보존 처리에서 문화재를 깨끗하게 세척, 클리닝했다고 해서 문화재가 영원히 안전된 상태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보존 처리가 잘 되고 잘못되는 판정은 당장 확인되는 게 아니고 수년 후 또는 몇십 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한 보존 약품이 몇 년, 몇십 년이 지나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문화재의 보존 처리 재료, 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실험을 통해 안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와 실험으로 얻은 방법으로 보존 처리를 했어도 생각지 못한 뜻밖의 문제가 발생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존과학자는 문화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보존에 대한 심도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인식도 없이 문화재를 일반 산업물질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단순히 보존 처리에 대한 자기만족의 욕심으로 잘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 이라는 식의 단순 논리로 보존 처리가 행해진다면 이것은 문화재의 올바른 보존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해왔다. 문화재보호법의 제1조는 문화재 보존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 문화 전반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2조는 문화재의 정의로 문화재는 인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은 문화재의 분류에 관한 세부적 내용이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크고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 구성된다. 그럼 무형문화재는 뭘까요? 무형문화재는 판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구성이 된다. 기념물은 사지, 고분, 패총, 성지, 궁지, 요지, 유물, 포함층의 사적지와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경승지와 동물, 식물,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이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구성이 된다. 민속 자료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 습관과 이에 이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으로 구성된다. 너무너무 재밌네요. 근데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류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중에서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모든 문화재는 과학적 연구, 조사, 보존, 수복의 연구 대상이 되는데 물론 이 연구는 인접학문인 고고학, 미술사, 공예사, 건축학, 민속학 등과 깊은 관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보존과학적 조사로 얻어진 재료학적, 기술사적 새로운 자료는 인문사회과학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해답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학문들과 유기적 관계를 갖는 학제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 보존과학의 영문 표기는 처음에 Science for Conservation을 사용하다가 언제부턴가 Conservation Science로 사용되고 있다. 이 영어 표기법에 대한 기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1952년 일본 동경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과학부가 설립되면서 일본의 보존과학자들이 Science for Conservation을 그대로 영역하여 보존과학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이 세계로 역수출되면서 지금은 Conservation Science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보존과학의 영문 표기는 그 후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보존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알아보자. 컨서베이션은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도 작품이 그 원형을 지킬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작품의 원형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원래 상태를 훼손하지 않고 복원되거나 수리하는 새로운 물질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한다. Dr. 오디 대형박물관 전 보존연구소 소장은 그의 저서 The Art of Conservator에서 컨서베이션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오마이갓 잠시만요. 이 책을 그러면 보면 좋겠다. 이것을 능동적, 수동적인 두 가지 형태의 보존 활동으로 나누어 보았다. 능동적 보존 활동은 작품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한 후 더 이상의 손상을 억제하기 위한 처리 과정으로
세척, 수복, 그리고 필요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포함시켰다. 수동적인 보존 활동으로는 올바른 보관과 전시 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작품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과학적 연구, preservation을 포함시켰는데 우린 이것을 보존 환경이라고 말한다. 아, conservation이랑 preservation이 조금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구나. 컨서베이션은 미술품 보존에 있어 광의적 의미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restoration을 이전의 상태나 위치로 돌리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클리닝, 안정화, 복원으로 이루어지는 컨서베이션의 세 가지 단계 중 하나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구나. 컨서베이션 안에 리스토레이션이 있구나. 여기서 복원은 파편 접합, 없어진 부분의 매움, 색맞춤을 포함하며 안정화 작업은 진행 중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것들의 재발을 막는 일로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걸 말한다. 아, 나 이제 정확히 알겠네. 대박. 최근에는 restoration보다 conservation을 올바른 용어로 보고 있으며 restoration은 conservation 과정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또한 preservation은 미술품의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와 미술품의 노화를 예방하는 것으로 직접 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와, 대박.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책을 통해서 restoration, conservation, preservation 이거 세 가지의 뉘앙스의 차이를 배웠어요. 오늘 이거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끝. 그러면 제 1장은 끝났습니다. 그럼 안녕.